이번 영상은 W22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그 안드로이드 올인원 있죠? 우리 터치 패널이 아니고 이 안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기형은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후기형은 사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터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 셋탑을 심어 갖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를 하든 이 안에서 이 모니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 저도 관심이 너무 많았거든요. 하고 싶었던 게 뭐 마차 휠, 캘리퍼, 그리고 뭐 앰비언트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. 이번에 설 연휴도 저번에 있었고 해갖고 호기롭게 한번 산 다음에 그 벤츠 카페에서도 한 몇 분이 이거 되게 극찬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. 원래 부팅 로고가 나오는데 지금 시동 켰다가 꺼갖고 바로 지금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. 이제 보면은 자세한 설명이 없어갖고 저는 한번 찍어봤거든요. 근데 보면은 이렇게 일체형으로, 당연히 일체형이겠죠. 근데 이전에는 이 안에 있는 커맨드 센터라는 곳에서 어떤 셋탑박스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 달아요.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핸드폰을 지원을 해서 카플레이가 되던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던 형식이 됐는데 문제는 터치가 안 되는 거죠. 근데 일부 업체에서는 터치 패널을 심어갖고 터치까지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계기판에 터치 패널 위에다 또 씌우는 거죠. 그러면은 뭐 만지고 뭐 하는 게 과연 부드러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건 제 생각입니다. 실제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. 근데 저는 진짜 터치가 원래 되면서도 해상도가 이건 너무 낮아요. 뭐 이렇게 나타내기가. 그냥 이렇게 숫자를 나타내고 원래 기본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것까지는 좋은데 막 사진에다가 뭐 어떤 영상이라든가 그런 걸 나타내는 데는 부족하거든요. 지금 뒤에 모니터가 그래요. 뒤에 모니터도 뭐랄까요, 안드로이드 오토, 뭐 안드로이드죠. 안드로이드를 해놨는데 볼만하긴 한데 해상도가 너무 낮아갖고 좀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아예 태블릿 PC처럼 되어 있는 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름은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퀄컴 665라고 치게 되면 나옵니다. 약 지금은 50만 원 초반대인데 불과 2달 전만 해도 60만 원대였거든요. 근데 작년 12월 달에는 이게 한 40만 원대까지 내려왔었어요. 구매하는 건 뭐 할인도 받고 뭐 코인도 쓰고 카드 할인 또 적용하고 뭐하고 뭐하면 금액이 그래도 한 50만 원 초반 아니 40만 원 후반대에는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이렇게 됐는데 성능 자체는 너무 만족해요.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온 혹은 여기 있는 촬영 버튼 누르게 되면 바로 넘어가요. 지금 이 화질이 핸드폰에 잘 담기는지 모르겠지만 훨씬 나아요. 이전 거보다. 뭐 넘어가거나 이런 것도 똑같아요. 그냥 순정이랑 완전히 똑같아요.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들으려고 하면 미디어에 가서 옥스코딩은 제가 이전에 영상을 남겼잖아요. 그걸로 가능한데 의미가 없어요. 왜냐면 하다 안 돼갖고 저는 업체를 갔으니까요. 이 업체에 가서 그들만의 노하우를 했어요. 옥스코딩 노하우가 아니라 저는 이 자체를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한 7, 80%는 했어요. 이 차가 원래 옥스가 없으니까 옥스 코딩도 했고 옥스를 따로 물리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. 그런데 이 NGT 5.0이라고 하는 이 순정 커맨드의 버전에 들어가는 커넥터가 있거든요. 그 커넥터에 어떤 핀에다가 이걸 심어줘야 되는데
이렇게 정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없어요. 지금 구글에 치게 되면 나오는 거는 얘랑 틀려요. 핀 배열도 틀리고 커넥터 안에 있는 배선 수도 틀려요. 괜히 딴 거 만졌다가 문제 생기느니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요거 걷어내고 먼저 콘솔 걷어내는 거죠. 먼저 콘솔 걷어내고 하면 바로 보여요. 콘솔 걷어내는 거는 뭐 영상에 많으니까 가능해요. 이건 초보자도 가능합니다. 뭐 기스 안 나게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붙여가면서 좀 하면 좋을 텐데, 띄고 잭 바이 잭으로 누군가는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잭 바이 잭 맞기는 맞는데 그냥 잭 바이 잭대로 했다가는 소리 안 나요. 옥스를 코딩해도 소리가 안 나고 순정 커맨드 상태에서 뭐 라디오 같은 거 틀거나 했을 때 나와야 되거든요. 그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. 저는 조졌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. 안드로이드 오토에 들어있는 배선을 제거하고 원래 순정대로 이어지니까 소리가 나더라고요. 이거를 어떤 방식을 해도 소리가 안 나요. 너무 답답해갖고 그래도 고민하고 뭐 해보고 거에 의의가 있어갖고 한 일주일 가까이를 한번 공부를 해봤거든요. 근데 없어요.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일단은 GPS도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두게 되면은 그 수신율이 낮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뭐 밖으로 빼야 된다 뭐 여러 가지도 있고 코딩도 했지만 물리적인 옥스 배선을 만드는 곳도 막혔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를 좀 섭외를 했죠. 그래서 일단 그 업체에서도 이 모델을 처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그쪽에서도 문의가 오고 뭐 이러이러한 건데 가능한 거냐. 그러니까 저는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가능하다 얘기했고,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업체로 가서 진행을 했는데 뭐 참 전문가는 틀리더라고요. 제가 조수석에 앉아갖고 잠깐 같이 있었거든요. 분명 소리가 안 나왔어요. 근데 차에 타시고 배선 만진 지 한 5분도 안 돼갖고 소리가 나더라고요. 뭔가 있었겠죠. 그러니까 뭐 캔버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많아요. 뭐가 그 와중에 뭔가가 있었겠죠. 근데 그럼 그들만의 뭐 이렇게 기술력이니까 사실 궁금해서 바로바로 물어보는 건 좀 실례일 수도 있고 작업하는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는 하나도 안 봤어요. 일부러. 그리고 와서 다 분해했죠. 다시 저는 분해해갖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알고 보면이죠.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거 보시는 분들은 업체 가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여러 가지 정보가 많고 썰이 많아요. 근데 뭐 잘못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사용자인 제가 좀 공유를 하자면, 방금 순정이었죠. 지금 순정 터치만 하면 돼요. 바로 넘어가죠. 그리고 뭐 너무 부드러워요. 좀 앱이라든가 뭐 이렇게 넘기는 것도 너무 부드럽고, 뭐 아직 깐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별건 안 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 GPS 테스트 하는 거는 제가 다운 받았어요. 여기 플레이스토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테더링을 하셔도 되고 핸드폰, 아니면 여기 유심칩 끼는 것도 있거든요. 그 데이터 쉐어링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. 그래서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, 그리고 테더링은 아직 안 했지만 뭐 팀앱도 있고요. 팀앱이 없다 하더라도 뭐 똑같습니다. 태블릿 사용하는 거랑 여기 뒤에 누르는 거 보고 내비 누르면, 여기가 지하 주차장이어서 그 GPS가 잡히지 않을 거예요. 네, 뭐 오프라인 상태라고 나오네요. 그리고 누르면 나오고 블루투스 있는데 팁이긴 한데요. 지금 이렇게 쓰는 안드로이드 오토에서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블루투스로 연결을 안 하는 게 맞아요. 왜냐면
블루투스 한번 설정하게 되면 꺼도 계속 자동으로 계속 서로 통신을 해요.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내비를 쓰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로 전환이 돼 갖고 핸드폰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넘어가서 여기 화면 표출이 되는 거죠. 나온 다음에 끄고 블루투스 끄고 또 해도 또 떠요. 업체 사장님이 이런 안드로이드 오토는 블루투스를 연결 안 하는 게 맞고, 연결 한 번이라도 해놓으면 내가 꺼도 자동으로 계속 연결이 되니까 아예 블루투스를 등록 자체를 삭제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삭제를 했어요. 저는 안 그러면 계속 떠요. 그래서 그럼 전화는 어떻게 받냐?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옥스를 연결해 놓으니까 원래 순정에 있는 그 블루투스 있죠? 그거랑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. 그러면 전화가 오게 되면 그냥 똑같이 받으면 돼요. 네,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되고, 당연히 옥스로 연결했기 때문에 싱크 같은 건 없습니다. 그 음성 싱크라는 게 그러니까 TV에 여기 화면에 영상이 나오고 한 0.5초 있다가 말이 나오는 거, 그 시간차, 얘가 좀 심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. 그런데 그건 없어요. 옥스로 연결했으니까 그렇고 음질도 좋고 다 좋습니다. 또 하나는 제가 안드로이드 올인원 카페에다가 많이 또 문의해 놓은 게 있어요. 제 스스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다 해봤거든요. 첫 번째로서는 소리가 안 나는 거, 두 번째로서는 순정 화면을 했더니 이 화면이 막 깨지는 증상이 발생했는데, 혹시 이 디스플레이, 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뭐 불량일까봐 좀 걱정을 했거든요. 근데 다 설정이 있습니다. 제가 앰비언트를 먼저 시공을 한 다음에 불량이 났어요. 근데 판매자한테 얘기를 했더니, 중국 판매자죠, 알리, 다시 다 띄워서 달라는 거예요. 반품할 거면. 정말 답답했거든요. 고장난 것만이라도 해달라 뭐 얘기했는데, 어쨌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진행은 됐지만, 그래서 물건이 오면 무조건 먼저 테스트부터 하는 버릇이 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진행을 해봤는데 막 깨져요, 화면이. 그래서 안드로이드 올인원 카페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긴 한데, 이건 그나마 이게 최신식이겠죠? 안드로이드 14가 뭐 그렇게 믿을게요. 이게 정보가 하나도, 그러니까 뭘 해도 정보가 없어요. 벤츠는 와, 진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좀 남겨야 될 것 같아 갖고, 일단은 퀄컴 665라고 하는 이 안드로이드 오토 자체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, 반응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다 좋고요. W222에서 12.3인치 뭐 셋탑박스를 놓고 위에다가 터치 패널 까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훨씬 낫다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환경 있죠. 환경에 들어가 보면은 뭐 음량부터 시작해서 뭐 있는데, 아무리 봐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뭐 그런 건 없어요.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중국말을 이렇게 한국어로 나오게 해놓으니까 뭐 백차 뭐 별거 아닙니다. 이거 그냥 카메라입니다. 카메라 360도 회전 5% 돼 있어야 돼요. 이것도 사진 찍어 갖고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백차, 그러니까 리어 카메라를 백차라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. 보니까 원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. 뭐 추가된 카메라 전체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안 나와요. 맨 처음에 연결했는데 후방 카메라도 안 나오고 해서 뭔가 문제 있나 했거든요. 360도 회전이 ON으로 되어 있으면 깜빡이 틀게 되면 순정 화면으로 가버립니다. 이거 안드로이드 올인원 카페에서도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문의를 남겨놨더라고요.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해답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글을 안 올려요. 질문만 하고 해결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올려요. 그래서 이러한 유의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 올인원, 이 태블릿 맞나요, 이게? 안드로이드 오토에서는
뭐 BMW든 뭐든 간에 깜빡이를 켜게 되니까 순정 화면으로 뭐 이렇게 가더라. 깜빡이 끄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오더라. 라고 하면 백차에 있는 거 아니면 리어 카메라라고 써 있습니다. 카메라라고 써 있나? 아마 그럴 겁니다. 영어로. 자동 360도 회전을 오프로 해 놓으셔야 된다. 그리고 약이 시스템이에요. 시스템이 왜 약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안드로이드 버전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. 그리고 공장 설정, 공장 초기화 있죠. 공장 설정에서는 비밀번호, 이게 또 물건이 왔는데 설명서가 없어요. 제품 설명서도 없고 제품 가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럼 뭐 설정하려고 하잖아요. 비밀번호 몰라요.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들은 팔을 좋아한대요. 그래서 팔을 4개 눌러봤어요. 오케이, 되더라고요. 그러면 이 차는 벤츠에 맞게끔 나온 차이기 때문에 벤츠 설정도 있고 USB부터 쭉 있거든요. 이렇게 만지지 마세요. 이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, 뭐가 온오프가 되어 있는지 사진 찍어 갖고, 이거 뭐 하나 건들잖아요. 그럼 뭐가 안 되거나 뭐 혹은 문이 닫히는 게 반대로 표현이 되거나 뭐 난리 나요. 그리고 실수로 공장 초기화 눌렀다. 그럼 설정이 업체에서도 해준 게 몇 가지가 있어요. 자기들만의 노하우겠죠. 전 그걸 돈 주고 산 거고.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고 놔두면은 나중에 공장 초기화 한다 하더라도 그 설정대로 보면 되겠죠.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지금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. 근데 제가 뭐 다른 제품을 사용해 보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, 제가 지금 일단은 이렇게 사용해 봤을 때 뭐 눈팅이라고 하죠. 많이 봤어요. W222에서 12.3인치 뭐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는데 순정을 많이 사용한다. 순정에다가 터치도 안 되고 해상도도 낮은데 그냥 이 CD가 커맨드거든요. 이 커맨드 안에다가 이 비슷하게 생긴 크기의 셋탑박스를 넣고 뭐 연결해서 한다. 그거는 스스로 다들 가능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설정에서 좀 막히는 것 뿐이지, 그리고 옥스에서 막히는 것 뿐이지, 옥스는 USB 단자로 빼게 될 수 있거든요. 그렇게도 가능해요.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요 W222에 맞는 퀄컴 665 안드로이드 오토는 매우 좋습니다. 내구성 모르겠어요. 이제 설치한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자체로 보게 되면은 너무 만족스럽고, 뭐 내비 아니면 내비는 구글 맵을 쓰더라고요. 아니면은 뭐 앱에 들어가 갖고 네이버 지도라든가, 와이파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분할도 되는데 이걸 누르고 있었나? 좀 배워봐야 되겠네요. 이게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. 아닌데 누르고 있다가 드래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 반,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반반 분할도 돼요. 이것도 뭐 설정이라는 게 그런 책자가 있어야 알죠. 근데 이것도 업체에 가갖고 배운 거예요. 그만한 돈의 값어치는 했습니다. 몰랐으면 몰랐거든요. 이건 내비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운행하면 안 되겠지만, 가령 이렇게 좀 쉴 때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. 쉴 때 내비게이션 왜 보냐고요? 그건 아니고 일단은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요걸 누르게 되면, 자, 이거는 볼륨이죠. 볼륨 올라가고 내려가고. 저는
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순정 상태에서는 볼륨을 이거 오르고 내리면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이건 좋아요. 볼륨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. 그래서 이 부분도 괜찮고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처리 속도가 아니라 뭐 돌아가는 속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정말 꼼꼼한 사람들은 이 내비게이션 GPS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밖으로 뺀다고 하거든요. 이 유리가 뭐 솔라 컨트롤 유리라서 뭐 이렇게 안 된다. 그래서 GPS가 안 잡힌다. 여기 보면 GPS 테스트 있잖아요. 여기가 지금 실내 주차장인데 밖에 나가서 하게 되면 잘 잡혀요. 그럼 GPS 어딨냐? 이 A필러 안에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마이크. A필러 안. A필러 안에도 잘 잡혀요. 매우 잘 잡혀요. 이 차가 S350LD여서 뭐 S500이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옵션이 좀 딸리니까 그런 유리가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비 이 장착해준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. 여기에 딸려 나온 GPS가 괜찮은 거라고. 그러니까 보통 좀 싸구려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A필러 안에 이런 데 감춰놓으면은 유리가 일반 유리여도 잘 안 잡힌대요. 그런데 그 사장님은 그냥 자기의 어떤 경험이겠죠. 근데 저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. 좀 아쉬운 점은 여기에 놓고 안 되면 앞으로 빼라. 저보고 빼라는 거잖아요. 그거는.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분해해서 갔어요. 차량을 다 조립해서 가려고 하다가 어차피 분해할 거 그리고 테스트도 몇 가지 해볼 겸 해서 분해해 갔는데 제가 좀 그러니까 차량을 만질 줄 안다는 걸 알고 계시기는 하시거든요. 근데 그래도 그렇지 안 되면 빼라고 하시고 하니까 그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의 손길로 좀 진행을 했고 USB 역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차에 같이 딸려 나오거든요. 저는 다르게 좀 했어요. 이거 뭐냐면 뒤에 우리 그 차량의 뒤에 보면 모니터 있잖아요. 모니터도 안드로이드를 설치했거든요. 순정 블루투스로 듣게 되면 잘 잡혀요. 뭐 다른 사람들은 안 잡힌다고 하는데 저 제품은 잘 잡히는 것 같아요. 저것도 나중에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볼 거거든요. 찍히는데 잘 되는데 글쎄요. 이 아까 얘기했던 소리의 싱크가 맞지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안드로이드 오토에 같이 나온 이 USB aux 그리고 블루투스 수신기에서 블루투스 수신기는 2번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전원을 사용하면서 뒤에 있는 안드로이드 것을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얘 자체가 옥스거든요. 옥스 케이블로 해서 USB 옥스로 낀 다음 그 다음에 USB 옥스로 해서 정보를 인터페이스 1으로 가는 거죠. 이렇게 설정했더니 뒤에 거 틀 때마다 바로 잡혀갖고 다시 재부팅되네요. 이제 시동 켰습니다. 다시. 어쨌건 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 있으면 USB 옥스가 적혀 있죠. 저는 일로 들어갑니다.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있는 모니터에서도 안드로이드 뭐 넷플릭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온 제품에서 USB aux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요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이제는 이 거치대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. 퀄컴 665 12.3인치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한 약간 뭐 리뷰라던가 아니면 후기이고요. 다이는 가능하나 하지 마시라.
저는 즐겁게 했던 부분이고 지금 정신이 좀 팔릴 때가 필요해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너무나 그 희열을 느꼈거든요. 그런데 일반인이라고 하시면은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화면 설정하는 것도 제 스스로 알아서 좋았고, 그리고 비밀번호도 때려 맞췄는데 너무 좋았고, 후방 카메라 안 나오는 것도 설정해서 하니까 너무 좋았고, 하나하나 할 때마다 희열을 느끼고, 또 모니터 설치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모니터를 딱 대놓고 배선 연결하니까 딱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, 신기한 게 보다는 좋았죠. 근데 소리 안 나오는 거, 옥스, 요 두 개,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전부 끝났거든요. 근데 그게 기술력인 것 같아요. 괜히 이것저것 건들고 쇼트 내고 뭐 하다가 커맨드 날려먹고 뭐 하면은 답이 없고,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뭐가 고장이 나게 되면요, 제 손을 거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생각이 좀 날 거예요.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단순히 옥스만 안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, 일단은 만약에 화면이 고장 나면 화면 이거 사게 되면은 화면만, 이건 되게 간단하거든요. 앞에 계기판 뜯는 거는 이건 뭐 공구만 있으면 길게는 한 10분, 짧게는 5분 컷이에요. 되게 짧아요. 되게 이게 하기가 쉬워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혹은 알리바바에서 세일할 때 사셔서 그 다음에 가지고 업체를 먼저 가신 다음에 그 업체에서 진행하시는데, 이 제품이 여기저기에서 좀 해본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. 좀 유명한 데는요, 좀 유튜브 치게 되면은 나오는 데 있잖아요. 그런 데는 해본 것 같아요. 또 이 업체도 제가 한번 가서 이런 경험을 그쪽에서는 이제 한 거고 제가 시켜드린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오실 거예요. 하다 보면 막힘없이 잘 하셨어요. 그냥. 그래서 지금 W22 12.3인치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한 정보가 좀 없길래 남겨놨고요. 이 부분은 제가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. 근데 하루 사용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, 그래도요. 일단은 싼 가격입니다. 다른 데에서 뭐 셋탑 시공하고 뭐 터치 패널 시공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훌쩍 넘어가고 뭐 어디 145만원까지 부른 데도 봤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는 절반보다 더 싼 가격이 또 가능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